안녕하세요, 율럽이에요.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원브랜드 하울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고야대입니다. 오늘은 원브랜드 하울이라 읽고 원픽 추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클러치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채널 고정입니다. 고야드라는 브랜드가 사실 어떤 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광고도 거의 하지 않고 세일도 안 하고 아울렛도 없고, 그리고 파리가 본 고장인 브랜드인데 파리에도 매장이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딱 3개입니다. 그 정도로 소규모로 장인 정신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한번 딱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브랜드여서 여러분들께도 오늘 그 매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같이 열어볼까요? 클러치 2개부터 열어볼게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일단 됐다. 여러분, 이 초록 색깔과 노란색 끈의 조화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원래 약간 케이스가 브라운 계열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싹 바뀌어가지고 더 예뻐졌어요. 고야드는 더스트백 대신 요런 천에 이렇게 감싸서 주거든요. 짜잔! 세나 클러치예요. 아마 이 브랜드 자체가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요 프린팅 문양은 다들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보셨을 거예요. 그쵸? 제가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요 프린팅 문양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 저한테 만약 클러치 중에서 어떤 브랜드 사고 싶어? 하면 저는 별 고민 안 하고 나는 샤넬 클래식이나 보이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8, 90개? 거의 100개 가량의 클러치를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이 친구가 정말 양파 같은 친구예요. 장점이 까도 나오고 매력에 진짜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사실 샤넬과 고야드 클러치는 워낙 그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건 사실 취향의 차이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저는 이 고야드 클러치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이유와 그런 장점, 단점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Y자 모양이 3개가 만나서 하나의 딱 문양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선으로 그어진 게 아니고 점이 점점점점점점점 찍혀 있거든요. 요게 장인들이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수요가 워낙 많아지면서 이제 이 부분은 프린팅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문양 중간중간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이 글씨도 3개가 딱 모여 있거든요. 일단 맨 위에는 고야드의 이름이고요. 양쪽 아래 2개는 본점이 처음 생겼던 그 거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233가 생토노의 파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야드 브랜드에 대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패턴을 딱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닌가요? 근데 진짜 이 점점점들을 다 찍으려면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망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는 순간 다시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문양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 내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클러치를 쓰다 보면 늘어남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팩트 같은 건 잘 안 넣어요. 이렇게 망가질까 봐. 그렇지만 또 사용을 하다 보면 오늘은 좀 괜찮겠지 하고 넣고 이렇게 되다 보면 클러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 고야드를 정말 좋아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늘어남이 적어요. 아무래도 이게 통 가죽이 아니고 정말 얇은 가죽에 패브릭이 덧대어져 있고 그게 또 PVC로 코팅이 된 재질이다 보니까 가죽 클러치들에 비해서 늘어남이 적어서 오랫동안 이 새것 같은 쉐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왕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팩트는 진짜 안 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 팩트가 게다가 조금 더 뚱뚱한 것 같아요. 제가 순 팩트를 쓰는데, 그래서 저는 외출할 때는 좀 얇은 팩트를 넣어가지고 다녀요. 이 짱짱한 느낌이 정말 오래 가요. 또 하나는 정말 가볍습니다. 물론 클러치는 좀 작다 보니까 무게가 크게 신경 쓰이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손에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게감, 고야드의 진짜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예요. 지퍼 부분에 고야드의 G가 뻥 뚫려 있어요. 또 내부가 포인트거든요. 짜잔! 완전 샛노란색이에요. 개나리색? 진짜 제가 노랑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저는 이런 색을 보면 구매 욕구가 갑자기 엄청 생겨요. 약간 호박죽. 그러네. 잘 익은 호박죽색. 엄청 맛있는 호박죽 있잖아요. 맛집 줄 서서 먹는. 아무튼 이걸 딱 열었을 때 엄청 화사한 노랑이어가지고 뭔가 딱 밝아지는 느낌? 자꾸 호박죽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사용할 때는 블랙인 게 훨씬 편하죠. 그렇지만 예쁨과 편함을 바꾼 내부랄까? 안쪽에는 가죽으로 된 포켓이 있고요. 이 포켓은 항상 이 바깥쪽의 컬러랑 딱 맞춰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른 컬러를 보러 갈까요? 블랙 안녕. 자, 갑니다. 어디가? 짜란! 그린 컬러예요, 여러분. 진짜 예쁘죠? 제가 진짜 이 쇼핑백의 그린에 반했듯 이 그린도 너무 반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고야대는 딱 쇼핑을 하러 가면 이렇게 샘플을 짤락 펼쳐줘요. 그래서 뭐 어떤 색깔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도 눈으로 다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골라가지고 직접 실물을 보고 다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쇼핑할 때 이런 점도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차라락 보고 나면 다 예뻐서 고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진짜 마음을 딱 정하고 간 게 아닌 이상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을 그레이랑도 하고 네이비랑도 하고 정말 많이 했는데 초록이 이번에 꽂혔습니다. 컬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보여드는 컬러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블랙 컬러 있잖아요. 이 블랙이 기본 컬러예요. 그리고 얘는 스페셜 컬러. 블랙 컬러 이외의 컬러는 모두 다 스페셜 컬러로 들어가서 30% 정도 가격이 비싸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진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포인트가 되면서도 잘 어울려요.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도트 막 땡땡이 옷을 입었는데 이런 가방을 사러 갈 때는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물론 취향이 변하긴 하지만 옷 스타일이 갑자기 막 확 변하진 않거든요. 블랙 컬러의 옷만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란 컬러의 옷을 좋아하게 될 확률은 적기 때문에 평소에 정말 자주 입는 스타일의 옷을 딱 입고 가서 이렇게 착용을 해보시면 후회 없는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짜잔! 고야드의 큰 백인데요. 크다고 하기에는 별로 안 커 보이죠? 얘는 열면 커집니다. 열어볼게요. 짜자잔!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떼는 거지? 괜찮아요. 클러치에는 더스트백이 없었지만 가방에는 이렇게 더스트백이 있어요. 여러분, 가방을 막 접어버릴 수 있다니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샀을 때. 그렇지만 네, 이게 PVC로 방수 코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펴가지고 사용을 하면 감쪽같이 그 접었던 흔적이 없어지더라고요. 살아났어. 짜잔! 생루이 백이고요. 블랙 기본 컬러예요. 생루이 백은 제가 막 큰 가방 특집, 뭐 가벼운 가방 특집 이런 거 할 때도 그레이 컬러로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진짜 가볍고 튼튼한 게 특징이에요. 생루이 라인은 진짜 클래식 라인이고 사실 고야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클래식 라인이 쭉 나오는 브랜드예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봤자 뭐 이런 더스트백, 뭐 쇼핑백 이런 게 좀 변하고 이 디자인 자체는 정말 계속 유지가 되는 브랜드고, 그래서 저한테 언니 이거 유행 탈까요? 이 라인 없어지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또 많이 주시는데 고야드는 그런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되는 브랜드예요. 제가 생루이 백이랑 벨샤스 백을 몇 년 전에 샀는데 이번에 쇼핑을 갔는데도 이렇게 유리장 안에 DP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고야드의 또 장점이 아닐까. 그래서 클래식한 쭉 가는 라인을 찾으시는 분들은 고야드라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홈쇼핑. 여러분, 저 지금 너무 홈쇼핑 같나요? 고야드에서 광고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 의심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건 정말 저의 이 고야드에 대한 팬심으로 자꾸 이렇게 막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따 단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생루이 백을 살짝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벨샤스에는 여기 안쪽에 판이 덧대어져 있거든요. 약간 딱딱한? 그래서 아래쪽이 처지지 않아요. 근데 이 생루이는 그런 판이 없기 때문에 좀 무거운 걸 넣거나 하면 아래가 살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벨샤스 백은 원래 가방 자체가 딱 각이 잡혀있는 가방이고 생루이는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는 게 매력인 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그런 판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얘가 갑자기 여기만 딱딱딱 하면은 이렇게 맸을 때 아래가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워낙 이렇게 편하게 뚜루마뚜루 매는 백이니까 이렇게 안쪽에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안 열려요. 뜯어진 거 아니죠? 그 정도로 튼튼하다. 견고하다? 근데 여기가 좀 얇아서 화장품 수납 같은 건 안 돼서 그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립스틱 하나 넣으면 바로 이렇게 끝! 고야드는 내부가 항상 이렇게 밝은 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밝은 색이 바깥쪽에 이런 로고 문양과 잘 어울려가지고 예쁘긴 한데 근데 뭐가 묻으면 티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방 사용하실 때는 특히나 더 모든 물건은 웬만하면 파우치에 담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한 번도 틴트가 샌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차에 이제 오른쪽에 딱 틴트를 놔뒀거든요.
거기에 놔둬서 다행이지. 딱 꺼냈는데 틴트가 이렇게 샌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틴트, 뭐 립스틱, 그리고 파우더, 화장품 이런 것들은 파우치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 가방 이용할 때도 쓰고 요 가방 이용할 때도 쓰고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이 고야드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2007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만들어진 건 1853년이에요. 진짜 오래됐죠. 프랑스와 고야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인데요. 처음부터 딱 내 브랜드를 만들 거야 했던 건 아니었고 파리로 상경해서 트렁크 제조업체에 견습생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었던 루이 앙리 모렐이 프랑스화를 눈여겨보다가 딱 회사를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그때 탄생한 게 바로 이 메종 고야드예요. 메종 고야드는 이제 귀족들의 맞춤형 트렁크를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귀족들이 여행을 가면 트렁크들이 많으니까 어떤 게 내 건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시작됐던 게 마카주 서비스예요. 그 당시에는 그 귀족 가문의 문장 이런 걸 새겨주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서비스인데 좋아하는 문양, 이름, 요즘은 이니셜을 또 많이 새기시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 생루이백을 샀는데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그때 하면 너무너무 좋은 서비스예요. 사실 요즘은 물건을 샀을 때 나의 이름을 새겨주는 그런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1800년대에 그런 서비스가 있었다는 게 그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트렁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루이비통이잖아요. 루이비통도 귀족들의 트렁크로 정말 유명했고 나만의 커스터마이징도 했던 브랜드인데 고야드는 루이비통보다도 1년 앞서서 이런 트렁크 제작이 시작됐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진짜 전통이 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피카소, 코코 샤넬,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칼 라거펠트 등등 진짜 각계 유명 인사들이 고야드의 단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분들이 또 선택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고 1998년에 장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고야드를 인수하면서 더 전문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게 되어서 지금의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는데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컴팩트한 매장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도 안 되고요. 딱 매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한데 심지어 개개인마다 구매 제한도 있고 매장 개수도 늘리지 않아요. 파리가 고장인데 파리의 매장이 3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희소성을 유지를 하면서 또 이런 희소성 때문에 이 고야드만의 브랜드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또 이런 정책 때문에 발생한 단점도 있어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적다 보니까 가품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고야드를 딱 떠올렸을 때 가품이 좀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가품에 대한 거를 자세하고 꼼꼼하게 딱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야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명절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뿅!